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며 심각해진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의를 반영한 정치 본연의 자세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조계종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원로들이 제시한 통합과 미래를 향한 길을 살펴봤습니다. MZ세대에게 불교가 힙한 종교로 떠오르면서 불교박람회가 젊은 층의 축제로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젊은 불교 열기 속에 선명상 관련 부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국내 7대 사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위해 헌신해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미래를 반영한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화와 협치를 담보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개헌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오랜 숙고 끝의 심판으로 혼란했던 탄핵 정국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극심한 진영 대결로 벌어진 간극을 좁히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 원로들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선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극단을 잘라내고 묶어내는 것, 이것이 또 생산적인 국회이기도 하죠. 그래야만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가 되고 정치의 본질이 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쟁을 일삼으며 광장 민심의 편승에 반목을 조장했던 정치권을 향해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의를 올곧게 반영해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위기와 혼란은 정치와 정치 리더십의 실패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탄핵 심판을 계기로 정치 본연의 역할, 리더십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 통합의 구심점이자 미래 선도를 준비하는 정치와 정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담보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도 화두입니다. 대통령에 집중됐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건 물론 대립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실현할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지금의 현재 대통령제는 너무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돼 있고 집중되다 보니까 독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계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 개인은 정치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임제 대통령제를 해야 되고 책임 총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 개헌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또는 제거된 권력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건 결국 국회 기능과 권한의 강화일 거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는데 이번에 개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결국 국회의 책임성과 민주성과 이 대표성과 비례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역사적 판결은 곧바로 대선 국면을 불러왔습니다. 또 다른 진영 대립과 분열이 더 극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극심한 국론 분열로 선고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큰 혼란이 없으려면 결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불교계는 사회 분열과 갈등에 죽비를 들 때라며 이제는 통합과 미래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122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두 갈래로 찢어져 서로를 배척해왔던 광장 정치도 이제 종말을 고할 시기.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아든 상황에서 종교계는 이제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담화문을 통해 헌법 질서에 따른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단합된 지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자고 호소했습니다. 불교계 원로들도 한 목소리로 통합과 회통의 문을 활짝 열자고 호소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등 위기의 경제 상황과 민생을 뒤로 한 채 정치적 이익의 골몰에 갈등을 부채질한 이들을 크게 꾸짖으면서도 모든 국민 여야가 합심해서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 대열에 뛰어들고 미국 집권당하고도 대화를 잘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이런 일에 몰두를 해야지 왜 싸움박질하는 데만 몰두를 두냐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모두가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에 따라 화합과 통합의 정신을 발휘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없으면 나도 못 사는 거요. 내가 없으면 너도 못 살고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상관, 의존, 협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요. 지금 한가하게 상대방 공격이나 하고 있을 때에 지금 모두 광장에 나서 자신만 옳다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각각의 자리를 스스로 밝히면서 최선을 다할 때 진정으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밝히려 그러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자기 모퉁이를 밝히면은 다 세계는 평화스러워진다거든요. 그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다가오는 조기 대선, 온갖 공약을 남발한 뒤 나몰라라 돌아서는 행태를 반복하는 정치권의 생리를 우려하면서도 끝까지 국민을 바라보고 좋은 정치를 펼쳐주길 기대했습니다. 또 불교는 중도 사상이잖아요. 그 여러 정치하는 분들도 그러고 국민들도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 나라를 생각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고 그렇게 국민을 생각해서 잘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을 맞은 우리 사회. 서로가 의존의 존재함을 알려주는 연기법의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을 공유하면서도 희망도 함께 꿈꿀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마음 평안과 용기,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선명상을 배우는 이들이 많은데요. 힙한 불교, 젊은 불교 열기 속에 선명상 관련 부스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달라 등의 글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박람회장에 세워진 부처님께 소원 빌기 부스입니다. 연애와 취업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평안과 치유, 무탈한 일상을 바라는 글귀들이 많습니다. 너의 깨달음을 찾아라라는 주제답게 올해 불교 박람회에는 유독 몸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명상, 마음 챙김 관련 부스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되게 요즘 취업난도 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명상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사실 그냥 유튜브나 그런 데서 명상 음악 틀어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만. 심신을 안정시키는 향초, 소리를 더해주는 싱잉볼과 목탁, 명상 후 마시는 차 등의 도구들부터 무엇이 명상인지,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법을 담은 책에 명상을 직접 지도하는 강연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불교 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출판사 부스도 젊은 층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과 명상 실천법을 담은 책들은 커피값보다 저렴해 구매가 이어졌습니다. 출판사는 온라인으로 명상법도 소개하며 젊은이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입니다. 이제 부처님 경전도 읽고 또 대화도 나누고 명상도 하고 하는 명상 클래스를 개설하고 있고요. 불교 교리와 철학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는 명상 강의에도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BBS 라디오 그래도 괜찮아의 진행자 마가 스님은 참석자들과 함께 숨을 내쉬는 연습과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생각 연습 등을 다양하게 알렸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올려야 됩니다. 자존감을 올리면은 밖에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늘 여여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청년들도 가족과의 관계, 연애에 대한 고민, 인생의 진로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잠깐 멈추고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는 1초의 여유가 있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명상은 꼭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스님의 조언을 듣고 호흡을 따라 해보며 마음은 한층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마음 안정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이곳 불교 박람회 현장에도 선명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지난 2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9년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살림은 신라 자장률사가 부처님 진신사리와 금랑가사를 모셔와 봉안한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 것으로 이 기간 347증사 스님의 설법과 불공 등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사찰 7곳과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이배용 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인데요. BBS가 만난 사람은 이배용 위원장을 초대해서 국내 7대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과 인성교육의 중요성, 또 리더로서의 철학 등을 앞으로 2회에 걸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BBS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을사년에 우리 BBS 애청자들 또 불신자들 만사여예 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 어떤 기관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가 2022년에 9월 27일에 새로 출범한 기관이에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또 비전을 내놓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드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라면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이제 10년을 예측해 가면서 지금 개편할 건 개편하고 또 지속할 건 지속하는 그러면서 이제 전문성 그리고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또 신뢰를 줘야 되잖아.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고 또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예. 이배용 위원장께서는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데도 힘을 써오셨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 추진단장, 국가브랜드위원장,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한국의 산사, 사찰 7곳과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키셨어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하신 듯합니다. 이 전통 문화는 선한 거는 계속 보존되고 유지돼요. 악한 건 없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저는 항상 문화와 정신, 이거는 저는 항상 AI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가장 귀중한 가치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곳곳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세계에도 자랑하고 예. 이런 일에 이제 아주 그야말로 신나게 매진할 수 있었죠. 예. 신나게 매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찰 7곳하고 서원 9곳을 선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OUV라 그래서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예. 그러니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아주 독보적으로 탁월한데 예. 또 그것이 우리끼리만 참 이거 훌륭하다, 독보적이다 하는 게 아니고 세계가 또 공유하고 네. 보편성을 갖춰야 돼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OUV라는 네, 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의 전통 유산을 이제 세계화 시키는 일인데 이를테면 이제 잘 보존해 와야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런 건축물이 만들 때 이제 그 정신이 계속 변하지 않고 계승돼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성과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찰 7곳하고 서원 9곳이 그 기준에 맞아서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예. 받아서 예. 사찰 7곳은 2018년에 등재가 됐고 서원 9곳은 2019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국 각 사찰하고 서원을 일일이 답사도 하시고 네, 유네스코 네, 네. 위원들을 직접 설득도 하셔야 네, 됐고 네, 그 네.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산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또 잘 살아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옷 잘 입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격이 있어야 되듯이 저는 이게 경제도 살아나면 이제 문화를 살려야 된다. 네, 네.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통 문화에 세계인들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올 유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또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현장 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화유산을 살리는 그 속에서 제가 그동안에 항상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 있던 서원 네. 그리고 사찰 이것을 이제 추진단을 결성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석사와 소수서원은 네. 위원장님 대학 시절부터 네네. 답사를 통해서 이렇게 네. 눈여겨 보신 네. 건가요? 제가 어떻게 이제 된, 예, 이대 인연입니까? 사학과를 들어갔는데 예, 예. 사학과는 정기 학술 답사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여행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렇죠. 시절이라 그때도 현장을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책으로 본 거. 근데 가을 답사에 네. 영주의 소수서원하고 부석사를 갔는데 네. 그야말로 책에서 봤던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황홀함의 감동. 그러니까 수려한 산이 있고 내가 흐르고 거기에 우아한 목조 건축 속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우리가 책에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네, 네. 불렀던 그 서원이 눈앞에 있는데 건축물이 먼저 보인 게 아니라 소나무 숲이 먼저 보였는데 소나무들이 다 강학당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글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학자수라 그래요. 네네. 공부하고 싶은 나무다. 그러니까 나무한테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제 그다음 그 답사지가 부석사예요. 바로 네네네. 거기서 한 30분 가면 되잖아. 부석사를 올라갔는데 거기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네. 이렇게 돌아. 그런데 사과나무 그때 가을이니까 빨간 홍옥의 사과나무 밭을 지나면서 이 빨간 단풍잎이 떨어지니까 레드 카펫을 밟고 네네. 부석사를 올라가면서 이제 안양로를 지나서 우리가 가장 그때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무량수전을 네네. 보는 순간 또 무량수전 앞에서 그 산 등성이 발 아래에 있는 보는 순간에
그건 진짜 황홀감 이상의 그런 감동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예. 또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브랜드 위원장 되면서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 추진단을. 예. 근데 이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사찰은 2011년부터 추진단 돼서 2018년 됐고, 네네. 또 서원도 2011년부터 추진단해서 2019년에 굉장히 오랜 여정을, 정말 모든 열정을 기울였어요. 위원장님, 퇴계 선생 제양대제에서 이 여성 최초로 초원관을 네. 지내셨는데, 일단 이 초원관이 어떤 일을 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제례를 하잖아요. 네네. 집안에서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제일 큰 제례는 종묘 제례예요. 이건 임금께서 이제 초원관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초원관이라는 건 이제 그 전체 제례를 주관하시는 위치에 있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술잔 올린다 해서 초원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서 초원관의 역할은 신을 불러들이는, 네. 그러면서 제사가 시작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원의 초원관이라면 이제 그날의 임시 원장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도산서원은 퇴계 선생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 초원의 그 역할은 퇴계 선생의 학덕을 이어받고 기리고, 그러면서 잘 그분을 기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또 문화적인 교육적인 그런 위상을 높여가는 거죠. 근데 초원관을 한 번이 아니라 9번.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방송 언론에서 한 게, 정말 유교 600년의 역사를 바꿨다. 그 사당엔 여성도 못 들어오게 그렇죠. 하고, 또 공부도 서원에서 여성을 안 가리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성이 이걸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데서 또 유림들께서는 아주 고마움으로 감사로 저러고, 저는 또 서원을 오랫동안을 제가 역사학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서원을 존경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서로 존경과 감사에 저는 상생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서원의 500년의 역사, 유교의 600년의 역사를 새롭게 또 바꾼 거고, 그런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산서원부터 지금 9개 서원이 거의 다 했고, 이제 마지막에 소수서원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소수서원도 10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4월 5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